중국 배터리의 확장성이 떨어지는 이유, 요거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애국 소비주의가 거셉니다. 얘네들이 근데 중국 소비 시장에서는 전기차만 이런 건 아니에요. 화장품 말씀드렸잖아요, 생건스님. 화장품도 지금 같은 그런 맥락이에요. 야, 한국 거보다는 중국 거 써줘야지 이런 거고, 우리나라 거 써야지. 얘네들도 그런다니까요. 뭐 그게 이제 거쳐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브랜드 점유율이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자국 브랜드를 계속 사니까 점유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 내 전기차 시장 이게 27.4에서 16.7로 테슬라나 폭스바겐, BMW 얘네들은 떨어지는 거예요. 테슬라 그렇게 중국에 맞춰줘도 점유율 떨어지고 있는 거고, 지네 나라 것만 지금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팔아가지고 지금 키우고 있는 겁니다. 83.3%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한테 지금 굉장히 호의적으로 하면서 중국산 배터리 써주고, 중국에다가 맞춤형으로 만들어주고, 롱레인지 만들어, 얘네 큰 차 좋아하거든요. 롱레인지 만들어주고, LFP 탑재하고 막 들어가가지고 막 NCM도 막 CATL, MCM 쓰고 막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근데도 뭐 안 되는 거예요. 깔끔하게 이제 중국 거만 쓰고 있는 겁니다. 비중이 지금 꾸준하게 늘어나는 거고, 유럽과 아시아 공략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해외 비중도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럽과 아시아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데, 중국과 미국을 제외한 유럽 시장의 점유율 확보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중국 시장에서의 그 거차오 자국 애군주의가 전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화장품도 그렇고 다 그래요. 전기차 시장이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곳이에요, 지금 상황이. 수입차들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당연한 게 이게 보조금을 안 줘요. 얘네들은 타국가 차량에 대해서 보조금도 안 주고 차별이 대놓고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자국 거 사라고 그렇게 대놓고 이제 공산당에서 얘기를 하니까 공정 경쟁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어갖고 자국 브랜드들만 그렇게 올라가는 상황인 거예요. 공산당 특유의, 그리고 이제 국산이 아니라 외제를 사용하면 눈치 보이는 현상도 아마도 지금 여전한 것으로 지금 보이기도 하고요. 시장 상황 자체가 자국 거를 사용을 해서 지금 캐파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전 세계의 사용량 중에서 중국 사용량이 많으니까 전 세계에서 중국의 전기차 비중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도, 이런 게 굉장히 크게 일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시아 쪽의 진출이 지금 관건이잖아요, 얘네들은. 미국의 우회 진출은 지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아시아 시장 적극적으로 노리는데, 어느 정도 유럽이랑 아시아 쪽에는 점유율이 늘어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막 얘네들 걸 다 사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한 대라도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럼 점유율이 늘어나는 거죠. 한 대라도 팔려서 늘어나는, 그 점유율이 늘어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진출을 해요, 얘네들이. 그리고 저렴하게 공략을 하는데 100% 모든 사람이 모든 시장에서 외면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중국 거를. 단 10%라도 외면을 안 하면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격적 메리트가 있고, 아시아 같은 경우 그 나라에서 뭐 필요한, 그 다음에 수요가 있을 거고, 거리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사주게 되면 늘어나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공략 시장에서 타깃으로 하고 있는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 K배터리나 K전기차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할 거라는 거죠. 주력 배터리와 차량의 가치 차이가 명확해요. 차량은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외국 사람들도 실용주의라고 유럽 사람들 얘기하고 범퍼 갖다 때려박고 그런 얘기 하지만, 결국에는 이거는 어느 정도 사치품이고, 소비재 가운데에서도 그 외국 사람들도 보이기 위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고 중국 사람들도 강하지만요. 그리고 미국 시장 진출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 기사를 보시면 돼요. 미중 화해 기대에도 미국 하원에서 GM4드의 중국 배터리 공급만 끊으라고 그런다니까요. 미국 의회는 지금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랑 베이징에서 시진핑 만나가지고 막 이제 뭐 약간 핑크빛 무드 얘기 나와도, 미국 의회는 자동차 업계에 중국 배터리 공급만 안 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미 하원 미중 전략 경쟁 특위 소속 4명이 미시간 디트로이트 방문해갖고 짐팔리 포드 최고 경영자 메리베라 GM CEO 만나요. 그래가지고 우려를 제기하는 겁니다. 포드 CATL이랑 해가지고 그 기술 이전해가지고 막 짓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꼼수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GM도 어느 정도 지금 상하이에서 중국 파트너와 손잡고 에너지카 커넥티드카 선보일 것이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니네들 그러면 안 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원들은 CATL이 중국 공산당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장미구로 얘네들 지금 저희 거품 무는 그 포인트거든요, 중국 애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자동차 부품 사용한지 추궁한다라는 거잖아요. 자동차 업계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 포드의 짐팔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중국이 빠르게 하고 뭐 진출할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조 바이든이 행정부가 미국 그 배터리 국산화 장치가 결국 기업들을 망하게 할 거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얘네들 입장에선 다각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포드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 다각화 그리고 포트 다각화한 거죠. 결국에는 추구하면서 CATL 배터리 쓰면서 LFP 배터리 쓰는 탑재한 것들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고객사 많이 해야 돼요. GM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 장사치들은 어쩔 수 없어요. 많은 고객들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기업임들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좀 다른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야 그렇다고 중국 걸 쓰냐 그러지만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수익의 극대화나 수익 다각화 측면인 거죠. 그리고 이 CATL이 들어오는 조건이 포드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중국의 이런 시도는 멕시코를 통해서도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요. 기술 이전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지속적으로 이뤄질 거예요. 이에 대한 노이즈는 지속적으로 또 생길 수밖에 없는 당연한 상황인 건데 얼마 전에 오버였던 고시원 해프닝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혹은 우회 투자 소식으로든 다양한 방식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얘기는 나올 거예요. 근데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잖아요. 진짜건 아니건 간에 면역이 생길 거라고요. 이런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쿵쿵 출렁거리는 게 마치 예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우리나라가 막 진짜 사이드카 올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던 말든 신경도 안 쓰잖아요. 다음날 증시 올라가 버리잖아요. 네, 면역이 생깁니다. 그리고 경쟁 분야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네들 3원계 못 오는 게 특허 문제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쉽지가 않대요. 향후에도 중국이 미국 쪽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말 그대로 10년 동안 기술 이전을 통해 가지고 이득 없이 지낸 다음에 사업권을 이제 따내 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그 제작 활동을 해 가지고 판매 활동을 한다고 세일즈를 한다고 쳐봐요. 2033년입니다.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올라갈 대로 올라가 가지고 이제 시장은 성장기를 거쳐서 안정기에 접어드는데 그때는 이제 타격이 없고 신산업이 들어오겠죠. 예, 물론 팔리는 건 꾸준하게 팔리고 계속 가겠지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볼 때 지금 중국의 이러한 행보들 자체가 조금은 앞으로도 쉽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선 바라보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